귀납법이요?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한번 적어보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열의 첫째 항 뭐 또는 둘째 항 이상 이런 것과 인접한 두 항이요. 또는 세 항 이상이요.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해요. 예시 좀 많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 하고 그러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말을 해. 얘들아 이 말이 우리 이미 앞에서 좀 했거든. 앞에서 한 게 뭐냐면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우리 개차수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개차수열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개차수열이요. 어떤 수열 AN에서 인접항 두 항 사이의 차 이거를 개차라고 한다 했고 그 개차가 수열을 이룬다 했어. 그러한 수열을 개차수열이라고 했고요. 그 개차수열의 일반항 작성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관계가 어떠한 있다는 거야. 규칙적인 관계가. 오케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되는 거.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 개차수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점화식만으로는 뭐 수열을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일단 여러 가지 좀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을 각각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그게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차수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수열이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거. 얘는 D로 일정하죠. 공차로 일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을 우리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예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냈었다고 이때까지. 얘가 점화식이야 그냥.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있죠? 뭐 별거 없어요. 두 가지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좀 찾을 거야. 결국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버리게 되면 얘는 공차죠, 공차. 그죠? 이 공차가 누구랑 또 똑같냐면 an 플러스 1이랑 an 뺀 것도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됐나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또 했었어 이미. 이게 뭐냐면 등차중항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an 플러스 1만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을 an을 남겨놔버리면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죠 지금. 진짜? 등차중항도 점화식이었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야기할 거예요. an 플러스 1이라는 건 r 곱하기 an으로 작성할 수 있었죠.
이게 등비 수열이었잖아. 그지? 얘를 어떻게 좀 봤었냐면 B가 일정해요 라는 걸로 봤었죠. A에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두 번째요.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 찾아올 거예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죠. 얘 등비 중항이었죠. 얘네들의 관계식을 B가 똑같아요 라는 걸로 쓸 수 있었고요. 얘네가 지금 그냥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거야. 그냥 인접한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혹은 세 항 이상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별거 없죠. 조화 수열이야. 첫 번째도 마찬가지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빼버리면 일정하다고요. 조화 수열이 뭐였었냐면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조화 수열이라 했었어요. 그 말이죠 지금? 얘도 조화 중항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화 중항 밑에 적을게요. AN분의 1이요. 위에랑 관계식 똑같아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랑 각 항의 역수를 남는 것만 빼고 조화 중항 적을 거예요. A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면 얘도 일정하겠죠. 공차.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조화 중항 이야기를 했었지. 이렇게요. 단순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은 내가 이렇게 수열을 찾을 수 있어. 일반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찾을 수 있는데 수열은 선생님이 이 세 종류만 있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개차 수열까지 또 추가로 배웠었지? 수열은 어떻게든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이 지금 세 번째 문제가 개차 수열이에요. 봐봐. 어떠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게 FN 꼴로 지금 나타내져 있대요. 오케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차 수열 증명할 때요. 어떻게 했었냐면 한 번만 다시 넘어갈게. 이렇게 했었어요.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을 싹 다 더해서 일반항을 찾아줬거든. 이러한 방법을 내가 여태는 말 안 해줬지만 얘는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본다고. 천천히 하나씩. 1부터 자연수니까 어차피. 그래서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볼게요. 개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축차 대입법을 먼저 좀 써볼게. 축차 대입법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축차 대입법을 쓰면 1부터 집어넣을게요. n에다가 a2 빼기 a1은 f1이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f2요. 그 다음에 a4 빼기 a3은 f3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집어넣어서 n-1까지만 집어넣었었어요. fn-1이요. 그래서 이 식을 다 어떻게 해줬었냐면 더해줬었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얘네들이 싹 다 사라져요. 그래서 AN을 작성할 수가 있었었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요. 그래서 결국은 AN이라는 얘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요. 이 FK라는 건 등차 수열로 나왔었겠죠. 그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두 번째요. 쟤 보니까 얘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만 그냥. 오케이?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이라는 거 바로 알았으면 그냥 작성하면 되지.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선생님 외우자 했었죠. FK야. 됐나요? 이게 개차였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용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보고 AN을 구하래요. 여기 봐봐. 첫째 항이 먼저 주어져 있을 거야, 무조건. 첫째 항 안 주어져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야. 점화식만으로도 수열을 정의할 수 없어요. 됐어요? 첫째 항 2라고 나와 있고요. 아하, 얘 보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게 항상 6N으로 일정하구나. 6N이라는 거 등차 수열이죠. N에 대한 1차식은 싹 다 등차 수열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AN이란 얘는 개차 수열이었어요 라고 금방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개차가 뭐냐면 6N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 따오는 거예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6K야. 오케이. 그러면 2 더하기 하고 6 곱하기 2분의 여기가 N이죠. N-1 곱하기 N이야. 얘 정리하면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AN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지. 됐어요? 또 어떠한 꼴이 있냐면 얘들아 꼴이 이런 식이야 지금. 꼴을 외우셔야 돼요. AN 플러스 1이 지금 AN 더하기 FN 이 꼴로 나타내져 있거나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이 꼴로 나타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지금 유도를 해낼 건데 딱 보아하니 얘네는 AN을 좀 나눠버리면 뭔가 등비수열처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치? 내가 여기 곱해져 있었으니까 여기는 더해져 있었으니까 넘겨서 뺐었어. 근데 얘는 빼는 것보다는 얘를 나눠주면 뭔가 FN만 남겨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AN을 먼저 나눠요. 이때 나눌 때 주의해야 하는 거 항상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얘도 축차대입법 할 겁니다.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으로 일반항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1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A2는 A1 곱하기 F1이야. A3는 A2 곱하기 F2야. A4는 A3 곱하기 F3이야. 쭉쭉쭉 해서 N-1까지만 항상 집어넣어. AN은 AN-1 곱하기 FN-1이야. 자, 이거는 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니? 나는 일반항 얻어내고 싶거든? 그래서 AN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식 만들고 싶어. AN은 어쩌고 저쩌고 식 만들고 싶으면 이 모든 식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아까는 더 했어. 그지? 지금은 어떻게 해버릴까? 곱해요. 싹 다 곱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잖아? 그러면 A2가 약분된다. 이렇게. 좌변이 A2부터 AN까지 싹 다 곱한 식. 그지? 우변은 A1, A2, A3, AN-1까지 곱하고 F1, FN-1까지 다 곱한 거. 이렇게 될 테니까 A2부터 A3, A4 얘네들이 싹 다 사라져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래서 곱한다는 생각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항 찾아오면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쭉쭉쭉 하고 Fn-1까지 곱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난 일반항 찾아왔네. 그치? 이거를 이렇게 좀 적어요. AN이라는 거 A1 곱하기 시그마가 아니라 얘는 곱이거든? 파이의 기호를 쓰는데 얘는 교육과정 외예요. 나오진 않아요. 교육과정 외입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돼. 근데 알고 있으면 좋잖아. 배웠는데 굳이 안 쓸 필요는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예시가 나오죠. 예시 문제가 나오죠. 저 위에 거 이용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보고 AN 구하래요. 딱 봤을 때 봐봐. 첫째 항 주어져 있고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납적 정의를 써야 되구나 라는 거 알아버리면 되고요. 결국은 봐봐.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걸 3의 n제곱으로 지금 작성할 수 있지. 그치? 뭐 이거는 뭐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지금 등비수열을 또 이루고 있는 거거든. 얘는 딱히 뭐 어떠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일반항 AN이라는 것은요. A1 1이고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쭉쭉쭉 해서 3의 n-1제곱까지야. 지금 이거 그대로 적힌 거 보이죠? 얘가 FN이야. 얘가 FN. 그치? 그러면 1부터 집어넣었을 때의 곱이야.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적히겠어? 1 곱하기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n-1까지요. 지수 법칙. 그럼 결국은 얘도 지수끼리 싹 다 더해지죠. 등차 수열이지 지수가. 그치? 1 곱하기 3에 2분의 n-1 이렇게 지금 되겠죠? 1부터 n-1까지의 합이요. 자연수의 합. 이거 끝. AN 작성 끝. AN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이러한 꼴이 좀 나오거든.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긴 하는데 P가 1이 아니래. P가 1이 아니라고 주어진 이유는 얘가 AN 플러스 1이 P가 1이어버리면 AN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어떤 Q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P가 1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Q가 0이 아니라고 주어진다는 것은 여기가 0이었잖아? 그러면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이라는 식인 거잖아. 그럼 얘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 P라는 일정한 수예요. B가 일정해요. 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주어졌고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러한 꼴의 점화식을요. 일반항을 좀 유도를 해낼 건데 어떠한 새로운 수열로 좀 놔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AN 플러스 1에다가 내가 어떠한 수 알파를 뺄 거야. 이거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예요. 라는 숫자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얘네 다 미지수지만 밑에 예제 풀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n번째 항이구나 라고 해서 등비 수열처럼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n-알파라는 얘를 하나의 수열로 놔버릴 거라고. 됐어?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해주고 얘 등비 수열이야 라고 일반항을 찾아준 다음에 알파를 넘겨버릴 거야. 알겠어? 그러면 an은 이렇게 정리되겠지. 됐나요? 이러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저 알파는 어떻게 찾냐? 내가 얘를 다시 전개해 볼게.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거든. 그죠? 이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얘가 q야, q. 그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르면. 됐나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주어지냐면 p가 주어져 있어. q도 주어져 있을 거야. 알겠어? 근데 알파가 안 주어져 있어. 알파는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숫자.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알파는 1-p분의 q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 알파를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이제 찾을 수 있고요. 1-p분의 q 해서 찾을 수 있고요. 일반항 작성해 볼게요. 얘를 다시 해석하면 수열 어떤 an-알파라는 얘는요. 첫째 항이 a1-알파고요.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인 거죠. 그러면 an-알파라는 얘가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n이라는 것은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야. 그럼 다 숫자로 정리될 거라고. 나 알파 찾을 수 있어. p도 주어져 있을 거야. 첫째 항도 주어져 있을 거예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는 첫째 항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an이 어떠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일반항 찾은 거지. 굳이 밑에 an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알파로 잡고 계속하는 훈련을 해야 돼. 밑에 바로 문제 나와 있어요. 7번 이용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보고 an을 구하래요. 자, 알파는 1-p분의 q입니다. 1-p분의 q야. 1-p분의 q. 그러면 내가 알파를 먼저 좀 찾아줘야 돼. 알파를 먼저 찾아주면 1-p분의 q야.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그치? 내가 얘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작성해버릴 거라고. 됐어요? 너네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잖아. 이거 전개해봐. 3an이지. 여기 플러스 3이거든? 넘기면 2 나오잖아. 그지? 그럼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2라고 정리되죠?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런다고? 얘를 n번째 항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고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알파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다시 이제 얘가 n번째 항이고요. 그리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열, 어떤 수열이냐면
내가 찾은 수열이 an 플러스 1이야. 얘는 첫째 항이 첫째 항 얼마인지 찾으려면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a1 더하기 1이니까 2죠. 2. 그러니까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야. 그대로 작성하면 돼. 이 말 그대로.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누구였냐면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3인 미안해. an 플러스 1이야. an 플러스 1이야. 얘가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었어요. 나는 an 찾는 게 목표니까 1을 저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끝. n에 대한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이 일반항 찾아냈죠. 됐어요? 나 지금 이 꼴이요. 등차 수열로 만들 수 있는 꼴, 등비 수열로 만들 수 있는 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안 되는 꼴은 알파를 가져와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어요. 이런 흐름 좀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들을 좀 외워줘야 돼. 오케이? 얘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구나, 알파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9번 문제요.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라는 특징이 있는 수열이에요. 얘네들이 각각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싹 다 더하면 0 나와요.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좀 풀어주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Q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좀 고칠게요. 이러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사실 너네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나올 거야. PQR이 상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여기선 미지수지만. 알겠지? 그러면 이제 PAN 플러스 2 마이너스 P 플러스 R에 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이라는 식을 지금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P로 좀 묶어봐.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이거 넘기면서 R로 좀 묶어볼게. R로 묶으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P분의 R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작성한 거거든. 또 뭐 한 거냐면 얘를 하나의 n번째 항이라고 좀 보고요. 얘를 하나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얘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딱딱 들어가 버리면 얘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수열 또 만들어 버렸지? 두 수열 간의 관계식을 지금 이끌어냈죠. 그죠? 이런 게 지금 귀납적 정의야. 관계식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말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것은요. 첫째 항이 A2 마이너스 A1이고요.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야.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것은 A2 빼기 A1이요. 곱하기 P분의 R의 n-1제곱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일반항 유도해야 돼. 계속 일반항 구하려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 일반항이라는 건 일반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n번째 항이요. 수열의 n번째 항. 즉, 나 아직 안 끝났어 이게. AN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고 봤더니 얘가요. 개차 수열이에요. 수열의 개차 수열이에요.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N이라고 함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개차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적을 수 있어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을게요. A2 빼기 A1 곱하기 P분의 R의 K-1제곱이요. 됐니? 이렇게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무조건 첫째 항, 둘째 항이 주어지거나 둘째 항, 셋째 항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져요. 오케이? 우리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는 첫째 항만 주어졌었거든, 지금까지. 하나만 주어져도 내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인 것은 둘째 항 이상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인접한 세 항과 사이의 관계식을 따오려면 둘째 항 이상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봐봅시다. 얘 딱 보아하니 봐봐. 개수들 싹 다 더해봐요. 1이고 마 3이고 2예요. 다 더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써먹었냐면 P분의 R로 정리됐어. 여기는 n번째 항,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항. 됐어? 앞에 P분의 R이에요. P분의 R이라고 하면 얘의 개수분의 얘의 개수. 됐어? 그대로 다시 가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P분의 R이요. 1분의 2요. 그냥 2죠. 이렇게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P분의 R이요. 자, 그럼 얘가 다시 또 얘가 n번째 항이라고 하면요.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수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함은 첫째 항 따올게요. 첫째 항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돼요. n에다가 1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2고 여기 1이에요. a2가 뭐냐면 3이요. 3 빼기 2요. 됐어요? 이게 문제에서 두 개 안 주어지면 못 풀어요. 못 풀어. 일반항 작성 못한다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거죠. 그래서 작성할 수 있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것은 2의 n-1제곱. 근데 얘가 뭐라 했었냐면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작성 an은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이 뭐냐면 진짜 첫째 항 찾아야 돼요. an의 첫째 항 찾아야 돼. 2야 2.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개차 수열이야. 2의 k-1제곱이요. 그럼 얘 그대로 다시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2 더하기 얘 해석하면요. 얘를 해석하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제1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맞아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n-1개인 등비 수열의 합이요. 됐어요? 그러면
공비 2고요. 첫째 항이 1이었고요. 항의 개수가 n-1개였어요. 등비수열 합에 대한 공식이고 얘 계산하면 2의 n-1 플러스 1 나오게 되네요. 자, AN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일반항 찾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문제 들어가면 또 어렵게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네가 큰 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얘 하나, 이틀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죠. 지금 이렇게 틀 총 4개 나왔어요. 얘들을 외워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볼까? 11번. 그릇 A에는 10%의 소금물 300g, 그릇 B에는 7%의 소금물 300g이 들어있고요. 동시에 100g씩 따라내서 서로 교환해 섞는 시행을 n회 반복할 거예요. 네, 그릇 A에는 A%의 소금물, 그릇 B에는 BM%의 소금물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대요. 얘들아, 우리 이거 행렬 배웠어요. AM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AN 더하기 B 곱하기 BN이죠. 맞아요? 일행인결.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리고 B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CAN이고 DBN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줄 거고 A1 더하기 B1 구하래. 한번 A1 먼저 작성해보자. A1이라고 하면요, 한 번 시행인 거거든. 지금 소금물의 양에 대해서 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농도에 대한 식이다.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요. 그죠? 한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소금물 분해 하고 묶어버릴게. 그냥 소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디 갔어? 10%의 소금물이요. 먼저 100분의 10 곱하기 여기서 동시에 100g씩 따라내서 서로 교환할 거야. 그러니까 A 그릇에는 지금 100g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200g만 남겠죠, 소금물. 그죠? 플러스 100분의 이 B그릇에서 가져올 거야. 가져올 거니까 집어넣는 거지, 100g을. 됐어? 7%의 소금물 100g을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농도가 나오겠죠. 얘가 지금 소금의 양에 대한 식입니다.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에요.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자, 얘 9% 나와요. 자, B1이요. B1도 원래 300분의 1 지금 300g이 들어있을 거예요. 100g씩 교환하니까 어차피. 그지? 그리고 B에 원래 들어있었다는 게 100분의 7 곱하기 200만큼 들어있었지. 지금 소금의 양이야. B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다가 A에서 100g 가져와가지고 집어넣었죠, 소금을. 그죠? 100g씩 서로 교환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농도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8%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A1이랑 B1 더하면 17%인 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AM, BN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결국은 봐봐. 내가 여기가 지금 시행하기 전에 A의 농도였어. 맞아? 시행하기 전에 A의 농도고요. 시행하기 전에 B의 농도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AM, BN이 어떻게 작성이 될 거냐? AM 플러스 1, BN 플러스 1로 작성할게요. 3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AN이요. 그 전에 시행하고 남은 농도가 되겠지. 그지? 여전히 200g만 남길 거예요. 100g은 가져가 버릴 거야. 그리고 플러스 100분의 BN이요.
거기서는 100g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는 여전히 지금 소금의 양에 대한 식입니다. 곱하기 100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1 BN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리고 BN 플러스 1이야. BN 플러스 1도 마찬가지. 여전히 소금물은 300g을 계속 유지를 할 거야. 100g씩 서로 교환을 하니까 계속. 알겠어? 그리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 그 전 단계에 썼던 BN이 200g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 썼던 AN이 100g 더 들어올 거예요. 됐어요? 얘를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2 BN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AN 플러스 1 더하기 B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AN 더하기 BN이죠 지금? 두 개 더해보면 그지? 그럼 얘들아 이게 AN-1 더하기 BN-1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N 자리에다가 N-1 집어넣어봐. 위의 식이 그대로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래서 쭉쭉쭉 계속 N을 줄이다 보면 첫 번째 항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항이 17로 일정해요 지금. 그러한 수열이 만들어진 거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래서 A, B, C, D 값 구하래요. 지금 AN 더하기 BN 더하기 BN 플러스 1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 AN 봐봐 얘들아. 여기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A가 뭐예요 지금? A랑 AN 곱해주고 B랑 BN 곱해진다 했잖아. A는 3분의 2고 B는 3분의 1 아니냐? 너네 행렬의 연산 일행 일렬 연산이요. 맞아요? 마찬가지 BN 플러스 1이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그럼 C가 3분의 1이고 D가 3분의 2였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위의 식을 보고 내가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면 얘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해서 위의 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값 3분의 2, B값 3분의 1, C값 3분의 1, D값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아까도 이거 개념 테스트 준비해 오시고요. 센 대표 1부터 9까지요. 그리고 A스텝에 1145번부터 1155번까지 풀 수 있어요. 이거 숙제요.